안녕하세요.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의 웹 방화벽 와플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2012년 하반기 웹 공격 동향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웹 공격 동향 보고서는 펜타시큐리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분들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동영상으로도 제작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웹 공격 동향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공격 동향 보고서는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의 웹 방화벽, 와플이 도입되어 있는 고객들의 동의하에 고객 시스템에 기록된 탐지 로그 통계 자료들을 제공받아서 제작됩니다.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의 인텔리전트 커스터머 서포트, 즉 ICS 시스템으로 이 탐지 로그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여 웹 보안 위협에 대한 트렌드와 공격 유형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보안 위협 트렌드를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웹 공격 동향 보고서는 연 2회 배포되고 있고, 이번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탐지 로그 통계 자료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와플 600여 대로부터 받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 자료의 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웹 공격 동향 보고서에는 크게 6가지 분류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2011년 하반기에서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개인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의 탐지 횟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에 이어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도가 많았으며, 추가적으로 OWASP 10대 취약점 중에서도 탑3에 위치해 있는 치명적인 공격인 쿠키 포이즈닝 공격에 대한 탐지도 증가하였습니다. 쿠키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정보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쿠키 포이즈닝은 쿠키를 변조하여 특정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거나 다른 사용자의 쿠키를 훔쳐서 인증 절차 없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속여 사용자 계정에 접속하는 공격으로, 이 공격이 성공할 경우 역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최근 웹 어플리케이션 단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필수적인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분류별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와플 룰 기준 분류입니다. 이 그래프는 와플의 공격 탐지 룰, 별 탐지 빈도를 보여주는데요. 2012년 하반기 동안 리퀘스트 헤더 필터링 룰에 의해 탐지된 공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익스텐션 필터링, 그 다음이 에러 핸들링 순이었습니다. 리퀘스트 헤더 필터링 룰의 경우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보내는 HTTP 리퀘스트 요청문과 달리 헤더에 필수 요소가 빠져 있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요청을 탐지하는데, 이 요청들은 자동화된 공격 툴 등의 요청과 같은 비정상 요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스텐션 필터링 룰에 의한 탐지는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확장자 형식이 아닌 DLL, conf, INI 등 취약성이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접속 시도를 의미하며, 일반 사용자에게 접속이 허용될 경우 웹서버의 동작 불능, 기밀 정보의 누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에러 핸들링 룰은 웹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에러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악의적인 사용자들에게 해당 사이트가 가진 잠재적 취약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룰로서 웹서버, WAS, DBMS 서버 등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관리하여 정보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분류는 OWASP 2010 10대 취약점 기준 분류입니다. 이 그래프는 와플의 룰 탐지 정보를 OWASP 10대 취약점과 대응시킨 공격 유형의 빈도를 보여줍니다. 2012년 하반기 동안 OWASP 10대 취약점 중 URL 접근 제한 실패, 취약점 관련 탐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적합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클라이언트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서버 디렉토리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분류는 웹 공격 출발 국가 기준 분류입니다. 이 그래프는 와플이 탐지한 공격 출발지를 국가별로 분류하여 가장 많이 탐지된 국가를 보여줍니다. 2012년 하반기 동안 대한민국으로부터 공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미국, 중국 순입니다. 다만 이 정보는 전 세계 또는 대한민국 전체로 향한 공격 출발 국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와플들이 대한민국 내의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객도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분류는 웹 공격 목적 기준 분류입니다. 이 그래프는 와플의 룰 탐지 정보를 공격 목적과 대응시킨 공격 유형의 빈도를 보여주는데요. 2012년 하반기 동안 취약성 파악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보 유출 순입니다. 여기에서 취약성 파악은 자동화된 공격 툴 등을 통하여 HTTP의 규격에서 벗어난 요청 또는 응답을 하거나 표준에 정의된 형식을 벗어난 URI 요청을 하는 행위 또는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내용을 노출시키는 방법 또 에러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어떠한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공격을 위한 사전 정보를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정보 유출은 사이트 내에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유출 또는 그것이 들어있는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 등으로 사용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분류는 와플 룰별 위험도 기준 분류입니다. 이 그래프는 와플의 룰을 위험한 정도에 따라 심각, 중요, 보통, 낮은 순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공격 빈도를 보여줍니다. 2012년 하반기 동안 보통의 위험도 수준의 공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심각 순입니다. 와플의 룰별 위험도는 부록의 분류 기준이 있으며 OWASP 10대 취약점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 분류는 웹 공격 동향에 대한 분류입니다. 이 그래프는 위험도가 높은 4가지 공격들의 월별 추이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의 시도가 가장 많았고 쿠키 값을 변조하여 특정 계정에 대한 권한을 얻거나 어떤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 계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쿠키 포이즈닝에 의한 공격 시도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류별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와플 룰에 대한 설명, 와플 룰과 위험도의 관계, 와플 룰과 OWASP 10대 취약점과의 관계 등은 보고서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웹 공격 목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웹서버 취약성 파악은 64%부터 49%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은 14%에서 2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공격의 성격이 추가 공격을 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웹 어플리케이션 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 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는 보안 정책 수리 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하반기 웹 공격 동향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마칩니다. 웹 공격 동향 보고서는 펜타시큐리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네이버에서 펜타시큐리티를 동영상으로 검색하시면 동영상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